디지털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.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빠름과 편리함을 주었지만 우리가 글씨를 써야 할 모든 순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.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세상. 아날로그 감성의 손글씨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. 어떤 이유일까요? 제 이미지에 맞는 멋진 서체를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.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약간 시간도 잘 가고 엄청 힐링도 되고. 글씨를 쓰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받은 사람은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는데요.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나는 손글씨의 매력, 지금부터 만나볼까요? 첫 번째 목적지는 수성구에 있는 글씨 교정 학원입니다. 여기 글자 교정 전후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.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수업 중이에요, 수업 중. 조용히 들어볼게요. 이곳은 수강생들의 성별, 연령, 취향, 그리고 교정 목적 등을 고려한 1:1 맞춤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. 여기가 악필 교정학원이라고 찾아왔는데요. 실제로 악필이 심한 분들은 본인 글자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? 많지는 않고요. 그런 분들은 정말 열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물고요. 보통은 자기 만족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. 그 교정 과정이 금방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교정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. 먼저 글씨 쓰는 데 있어서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요. 연필을 바로 잡고 자세 잡고 그렇게 해서 바른 글씨를 쓰고 바른 글씨가 어느 정도 되면 빠른 글씨체 하는 것까지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글씨가 예쁘신 분들은 나만의 글씨체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배우면 악필도 명필이 될 수 있다는데요. 악필 교정 혹은 나만의 글씨체를 갖기 위해 노소를 불문하고 학원을 찾습니다.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달고 사는 초등학생들에겐 손글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죠. 아니 이렇게 어린 학생이 어떻게 악필 교정에 오게 된 거예요? 몇 살이에요? 초등학교 6학년이요. 6학년. 어쩌다가 학원에 찾아오게 됐죠? 저는 글씨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눈에는 나빠 보였는지 보냈어요. 강제로 온 거예요? 강제로 다닌 지 얼마 된 거예요? 6개월이요. 6개월이나 됐어요. 6개월 다녀보니까 어때요? 글씨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글씨체가 예뻐지니까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좋았던 것 같아요. 손글씨의 매력은요, 그 사람만의 매력과 따뜻한 마음, 정성을 담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. 글씨는 쉽게 흘려보내는 순간을 포착하고 기록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. 키보드에 입력하는 대로 나타나는 반듯한 글씨와는 다르게 손으로 쓴 글은 사용한 도구나 서체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.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수강생들을 또 보셨고 또 그만큼 많은 글씨체들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? 이 사람의 글자를 봤을 때, 글씨를 봤을 때 이런 성격이겠다 싶은 짐작이 갈 때가 있을까요? 네, 글씨는 보면 그 사람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. 성격적인 분도 그렇고 외모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부 그 사람을 조금 닮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반대로 제 이미지를 보셨을 때 이런 글씨를 쓸 것 같다 하고 좀 짐작이 가시는 게 있을까요? 네, 워낙 미인이셔가지고 글씨도 빼어나게 예쁘실 것 같아요. 방송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오늘 좀 저도 수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그러면 한번 써보시면 제가 살짝 교정을 봐드릴게요. 네, 오늘 좀 기대가 되네요. 드디어 저도 이 악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. 악필이셨어요? 악필이라기보다는 더 잘 쓰고 싶어서요. 서체 교정에 앞서 글씨체를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. 전문가 앞에서 글씨를 쓰려니 왠지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. 네, 원장님 한번 써봤는데 제 글씨체 어떤가요? 이 정도는 절대 악필 아닙니다. 그래요? 네, 잘 다행이에요. 쓰셨어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약간 코멘트 해드릴 거는 네. 사람이다에서 사람은 두 개가 폭이 비슷한데 이자에서 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얘를 갖다가
폭을 같이 맞춰주면 훨씬 더 정돈돼 보일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딱 보자마자 바로 짚어내시네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오늘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좀 교정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? 네네네. 가능하십니다. 책상과 몸이 일자가 되게 똑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동그란 모양을 그러면은 얘가 좀 큰데 U자가 들어가면 조금 더 작아져서 내려가져요. 자, 귀여워. 지금 보시면 이 팔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센터로 같이 센터 이렇게.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삼각형이 되면 제일 좋은 자세. 저 이렇게 글씨를 써본 적이 없는데요. 그죠? 이렇게 그렇죠. 맨날 로봇 같은 기분이. 약간 트는 거는 괜찮아요. 본인에 맞게. 알려주신 대로 한 획 한 획 진심을 담아내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. 뭐야, 왜 이렇게 잘 써지지? 글씨는 곧 그 사람이다.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죠? 원장님 어때요? 잘 다시 쓰셨어요. 써봤는데. 자, 그 전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? 네. 자, 자음자 형태만 조금만 달라졌는데 훨씬 정돈돼 있는 거 보이시죠? 네. 여기는 글씨체가 좀 귀엽게 써진 좀 반면에 어린 아이 느낌이 나죠? 여기는 정돈되고 좀 더 어른이 쓴 것 같은 글씨로 맞아요. 바뀌었습니다. 확실히 이게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게 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원장님은 좋은 글씨란 어떤 글씨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씨는 먼저 정보 전달이나 가독성도 중요하지만 네. 글씨를 썼을 때 자기가 만족하는 글씨체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저는 오늘 제 글씨에 굉장히 만족하는데 그럼 네. 좋은 글씨라고 봐도 괜찮을까요? 네. 요즘 그 폰트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. 맞아요. 서윤채라고 좀 이름을 붙이면서 마무리해도 좋겠죠? 네. 원장님 오늘 수업 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만족스러워요. 뿌듯해요. 네. 뿌듯한 마음을 안고 찾아간 두 번째 장소는 대구 동구에 있는 캘리그래피 공방입니다. 캘리그래피는 우리말로 아름다운 서체를 뜻하는데요. 전통 서예와는 다르게 정해진 틀이 없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죠. 제가 사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영어로 글씨를 좀 멋있게 쓸 수 있으면 수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. 3년 후쯤에는 제가 퇴직을 하게 돼요. 그래서 그 목표를 두고 창업 목표를 두고 지금 계속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. 캘리그래피는 글씨의 감성뿐 아니라 감정까지 담아낼 수 있는데요. 영화 포스터, 책 표지, 광고 로고, 제품 디자인 등등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. 목적에 따라 다채로운 서체를 창작해낼 수 있는 것 또한 매력이죠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와서 이렇게 작품을 쭉 보니까 뭔가 글씨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막 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이게 보면 내용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글씨체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. 네.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캘리그라피는 상업적인 면이랑 감성적인 면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거는 이제 간판, 글씨 같은 걸 말할 수 있는데요.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가독성에 중점을 뒀고요. 그리고 감성적인 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시회에 있는 작품을 말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시나 좋은 문장을 쓰게 되는데 그 문장이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붓의 농담이나 이제 먹물 조절로, 속도 조절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도 오늘 이렇게 온 김에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하루 만에 좀 이렇게 배울 수도 있을까요? 네, 포인트만 아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실 수 있습니다. 원데이 클래스도 네네. 할 수 있는 거죠? 네. 포인트만 잘 익히면 초보자도 가능한데요. 저도 한번 캘리그래피에 도전해 봤습니다. 글씨의 맛과 멋을 살리는 핵심 포인트는요. 바로 이겁니다. 캘리그라피는 친하게, 옆에 친구랑 친하게 요 사이에 공간이 있다면 끼워 넣어서 공간을 살려주셔도 좋아요. 글씨 간격과 배열에 변화를 주는 등 나만의 서체를 찾아가면 오, 확실히 좀 살아난 것 같죠? 네. 이게 신기한 게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글자가 완성되니까 너무 뿌듯하고 또 예쁜 글자를 쓰잖아요. 사랑, 맑음, 봄 이런 것들 쓰다 보니까 좀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캘리그라피의 매력도 궁금하거든요.
네, 일단 캘리그라피는 사람마다 글씨를 또 개성 있게 쓸 수 있고 캘리그라피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. 보통은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은 글을 찾기 위해서 책을 보고 또 좋은 글을 쓰면서 그 문장 속에 나를 칭찬하는 글,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글들을 보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막 욕심이 생기는데 혹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또 없을까요? 아, 원데이 클래스로 초보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네. 바로 인기 좋은 무드 등을 한번 써보실까요? 이 무드등이요? 네. 너무 예쁜데요? 이거 제가 오늘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? 아까 단어도 충분히 해내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구나. 그럼 바로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. 생방송 시시각각이라는 글자를 각자의 생각대로 표현해 보기로 했는데요. 저는 좀 생동감 있는 느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. 원장님은 전문가답게 거침이 없는데요. 그야말로 일필휘지입니다. 완성을 했습니다. 한번 등, 개봉 박두 네, 등을 한번 넣어보실게요. 아. 넣고 공개하는 거예요? 네. 따라라라따. 어때요, 선생님? 좀 너무 잘했나요? 잘하셨어요. 아니, 생각했던 것보다 저 발발 떨면서 썼거든요. 아, 네.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뿌듯하네요. 하루 동안 이렇게 배우고 선물도 받아가고 스스로한테 좀 선물해주는 기분이어서 너무 뿌듯합니다. 너무 잘 원장님이 써주셨어요. 해주신 것도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. 아, 네.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한 시시각각을 표현했는데요. 요 시에 요거는 사람 느낌을 어허. 표현했고요. 그리고 사람들 사는 것이 다 시시각각이긴 하지만 요 기억을 하나로 다 이음으로써 결국 사람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. 그게 글자 안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또 들어갈 수 있네요. 이거는 저희한테 선물. 그럼요. 드려야죠. 아 정말요? 저 이것도 가져가고 아, 네. 부채도 좀 가져갈게요. 네, 드리겠습니다. 글씨가 작품이 되는 한 폭의 마법.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룬 글씨가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. 각박한 세상 속에서 따뜻한 손글씨는 위로와 힘이 되어주죠. 근데 사실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글자 쓰는 거에 익숙하잖아요. 그런 것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손글씨만의 가치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우리가 디지털 글씨는 편리해서 좋긴 하지만 또 아날로그의 감성을 제대로 살릴 수는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자기가 직접 써보고 속도도 조절하고 예를 들어 편지를 줬을 때 내가 직접 적은 손글씨가 더 감동 있게 느껴지는 맞아요. 법이거든요. 그래서 글씨는 곧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가치 있게 아날로그 감성도 여러분이 살리시면서 손글씨의 가치를 보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정성을 들여 글씨를 써보는 것도 참 오랜만인데요. 손글씨는 디지털 폰트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특별한 감성을 전달해줍니다. 네, 제가 오늘 배운 캘리그라피로 부모님께 짧은 손편지를 한번 써봤는데요. 이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쓰다 보니까 제가 전하려는 이 사랑이 조금 더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문자 말고 정성스러운 손편지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? 시대가 변해도 진심이 담긴 손글씨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. 전하고 싶은 마음과 기억하고 싶은 감정을 손글씨로 써보면 잊고 지는 감성이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까요?